네, 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HD 건설 기계예요. 이거를 좀 빨리 찍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장 주도주다 할 만큼의 강력한 흐름은 아니에요. 최근에 근데 흐름을 보면 수급에서도 분명 돈의 힘이 명확히 작용하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점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최근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시장보다 더 좋은 종목도 있었고, 아직까지 시장보다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전에 올린 종목을 후속 커버하는 영상을 올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영상이 치우쳐버리면 균형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구독자가 좀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새로운 종목을 주제로 영상을 찍는 것을 되도록 지향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종목을 꼽는다 했을 때 무한히 꼽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세의 방향을 굳힐 수 있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메이저의 돈이 빡빡빡 들어오는 때라는 확신이 들 만한 종목에서 그 흐름이 확인됐을 때 영상을 찍으면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언급할 만한 종목은 대한해운인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흥하해운이나 이런 것들도 강했어요. 실제로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올라가고 급등도 많이 심했지만,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기업의 수혜를 받아야 될 거는 대한해운 같은 기업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려 이익이나 이런 점에서는 이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대한해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에 맞으면 결국에는 그 이슈가 희석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러니까 이슈 소멸이나 뉴스 매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을 분석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거나 또는 기업의 개별 악재가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기대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 가격이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시장보다 강하게 이제 올라온 종목들도 많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런 종목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힐 것 같아가지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시장보다 강하지 않고 아직 좀 주가가 부진하다 또는 좀 지루하다 이런 흐름 보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들을 따로 이제 뽑아 두시고 계속 벤치마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요, 결국에 시장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1, 200만 원은 급등주 잡주에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조단이 울리는 이제 운용 매니저들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개잡주를 함부로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되는 종목, 그런 안전한 마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돈이 알아서 증가하는 시점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주식 요약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오늘 주제인 HD 건설기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건설기계 이거 보시면 이 종목이 코로나 때 저점 기준은 10배 넘게 올라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25년 저점에서는 220%, 23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시작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종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나 이제 유동성이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시장에 관심도 받고 있으면서 상승의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가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구조적인 상승 시장에 이제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만 좋다 이게 아니라 주가를 받쳐주는 근거도 굉장히 강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건설기계 산업을 생각하면 경기를 타는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건설기계나 건설업종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 자칫 잘못 들어가면 그냥 존버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반등이 나오고 상승으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이게 단순 반등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어, 이때 확 꺾였다가 지금 26년도가 들어와서 아이고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26년도가 들어와서 이제 장대 항공이 처음 나왔어요. 그죠? 이 이전에 고점을 고가로 넘기긴 했었는데 여기 보면 고가 넘겼는데 결국 종가상 하루 넘기고 한 번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상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 건 여기거든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수가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수가 좋아도 못 가는 종목은 못 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되려 그 강한 불장이었을 때 소외반 종목은 끝까지 소외받고 소수 집중된 종목들이 더 강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또 어느 소수 섹터에 집중돼서 또 그 종목이 강하겠구나. 이게 또 반복이 되겠구나.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시장이 갑자기 완전히 언더독이었던 밑바닥에 있어서 주가 횡보하고 정말 아무도 관심 없었던 계잡주가 갑자기 빠바방 튀면서 올라가는 거. 그런 건 작전주나 그 감옥 갈 짓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봐야 지금 2년이거든요. 시장이 바뀌려면 5년은 걸려요. 이게 지금 이제 대세 상승장이 뭐 꺾였다, 뭐 또 지수가 하락할 거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요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도 올라갈 주식에는 돈이 더 몰려서 더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SK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잠깐만 그냥 월봉만 볼게요. 장대 양봉이 뽑힌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고 여기서 이제 고점만 남기고 지지부진하다가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나서 장대 양봉이 연달아서 계속 나왔죠. 이게 슈퍼 사이클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HD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근거들 한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이제 산업이 이제 구조적인 상승에 맞물렸다라고 했는데 수요가 지금까지 계속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경기가 부진했죠. 계속 부진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만 있었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도 계속 유효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제 과잉 유동으로 이런저런 이제 발표를 했다가 되려 이제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가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어 가지고 건설 장비나 이제 건설 업종 입장에선 이게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오네, 생각보다 불황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을 막 변동을 해버리면 공사가 중간에 뭐 중단을 해버리고 이제 지연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도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버틸 때까지 고쳐서 버텨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사업자 입장에선 신규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쳐서 이제 버텨서 쓰자 이것도 2년, 3년 지나면 못 버텨요. 왜냐면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들고 품값이 더 많이 들어요. 아까 보시면 23년도에 꺾이는 이제 차트였죠. 주가를 보면. 근데 딱 지금 3년 지났어요. 바로 이 3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고쳐서 버티는 것이 안 될 때 교체 수요가 한 방에 터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거죠. 그리고 제가 굳이 기사 이런 거 다 안 띄워드릴 건데요. 매출에 대해서요. 그 8.3조 목표에서 2026년도에 이제 9조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목표 매출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전 매출에서 여기 이제 뻥튀기 되는 게 회사가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인데 두 회사가 이 부분이 아무리 두 회사가 하나가 된다 해도 이제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래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 매출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기에는 초입에 잡으면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주가가 지금도 완전한 초입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요런 구간 이렇게 거래대금이 아주 너무 작은 구간에서는요 매수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이제 25년치를 잠깐 터졌지만 이때 이거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건설기계 업황에 대해서 뭐 굉장히 희망적이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다른 섹터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럼 거래대금 증가한 거는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럼 요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평균 가격 해봐야 지금 주가는 40%밖에 안 올랐어요. 이 정도면 초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제 11만 5천 원이 이제 중간 지점인데, 중간 가격인데, 여기서 대략 한 60%, 70% 넘어간 상태가 되면 이제 중간 지점쯤 되겠죠. 왜냐면 주가가 100%까지 간다고 쳤을 때 11만 5천 원이니까 23만 원쯤이 목표가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60%까지 올라간 상태가 되면 한 18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목표가가 너무 짧아요. 그죠? 점점 짧아지니까. 특히 이제 꼭지에서 잡으려고 하면 손실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올라갈 길이 높아야 그만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이제 거의 초입보다는 조금 더 지난 요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고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나타났냐면, 과거에는 건설기계 장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주로 이제 발주를 넣었어요. 물론 뭐 재건이니 뭐니 하는 것들 테마로 붙죠. 근데 아직 사실상 재건 때문에 뭐 장비가 엄청 증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되려 이제 장비들은 고가의 대규모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 수주가 많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선진국들은 말하는 대로 투자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상이 선진국이었다, 고객이.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신흥국이다. 지금은 신흥국도 주요 고객이다.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 뭐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쪽이, 왜냐면은 지금 이제 얘네들도 국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AI 때문에 전력망 이 부분을 인프라를 진짜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반도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들어가려면 뭐 산업 이제 공업 용수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인프라들이 깔리게 되면 수출입이 활발해져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또 도로 항만 또 이게 깔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AI니까 당연히 전력망도 중요하고, 그죠? 근데 AI 하면은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만 덩그러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 깔려야 되고, 원전도 깔려야 되고, 그냥 이게 하나의 새로운 국가 건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년만 하고 끝날 수가 없다. 그럼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보면, AI라는 시대가 열려서 새 시대에 맞게 모든 국가가, 아무리 못 사는 국가도 새 단장을 해야 한다. 이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5년에서 10년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매출의 지속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발성 매출은 잠깐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주가도 단발적으로만 뻥 뛰고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을 잘 아는 이제 골수 주주들이나 아니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이거 단발적 매출인데, 그러면은 딱 올려서 적당히 먹고 빨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려 있다가 개미들은 나중에 몇 년 뒤에나 이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이제 굉장히 깊은 하락이 나오면 그때 물량 다 던져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단발성 매출이 아니란 것이 지금 건설기계 업종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이제 지속성이 만들어지면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 또 다른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누적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이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그 사업의 오너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돈을 더 만들어낼 겁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이제 미래 비전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이 이제 안착됐다. 요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HD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국도 이제 주요 고객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흥국 많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모두 고객이라면은 당연히 각 고객마다 취하는 상품이 다르겠죠.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월소득 100만 원인 사람이 소고기를 사 먹겠어요? 어렵죠? 근데 월소득 1억인 사람이 소고기를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취하는 상품이 다르겠죠? 그런 점에서 선진국에는 고가 장비, 가격 높고 기술 뭐 높은 하이테크죠, 하이테크, 예, 그리고 고마진 이렇게 될 거고, 신흥국은 중저가 장비 대신에 가성비지만 대량 판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수량보다는 단가가 중요하고요. 신흥국은 단가보다는 수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고요. 선진국에서는 하나 두 개라도 제대로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HD건설 기계에선 둘 다 가능해지는 구조가 됐어요. 이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기가 아까 경기에 이제 민감한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흥국이랑 선진국의 이 모든 시장을 다 이제 커버해 버리면 마진과 물량이 모두 이제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가 변동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당연히 고마진 파이고 경기가 애매할 때는 신흥국 이제 물량이 또 이제 받쳐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쭉 흘러갈 것이고 요 이제 8조 9조 이렇게 말하잖아요. 웬만해서는 매출이 뭐 7조 대 보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그냥 매출 성장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리스크도 같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HD 건설기의 최근 뉴스에서 이제 100톤급 이제 장비 60대 수주를 했죠. 근데 이게 어디입니까? 몽골이에요. 몽골도 신흥국이죠. 이게 60대면 작긴 한데요. 뭐 숫자는 작은데 신흥국이면 수량이 중요하다 했는데 근데 이 100톤은 광산용으로 쳐도 아주 큰 장비예요. 그러니까 광산 산업에서도 아주 큰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마진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경쟁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거 왜 중요한 이슈냐면 고마진 제품이고 100톤급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부품 교체도 해야 되고 애프터 서비스도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사? 그죠?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 의료기기로 치면 기계 판 다음에 이제 소모품도 같이 팔아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물론 뭐 의료기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매출을 좀 받쳐준다.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한 대 뭐 10억짜리다 했을 때 이 밑에 이제 서비스 비용은 뭐 한 번 받는데 한 100만 원 뭐 요 정도로 하겠지만
100만 원? 100만 원 넘쳤고 한 이제 뭐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이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10번이고 20번이고 하게 되면 뭐 20번, 뭐 30번, 40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그 실질적인 이익에 반영되는 이익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겁니다. 고마진 제품 많이 팔면 그런 점이 이제 장기적으로 뭐 레퍼런스에 쌓이는 것도 쌓이는 거지만 유지 보수비도 은근히 현금 자체로 남는 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 팔아놓고 더 많이 팔아놓으면 더 많이 팔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쌓인다는 거를 또 하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엔진 쪽입니다. 엔진 사업부에서 이제 2.5조 규모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2.5조 매출 규모면은 이제 뭐 이게 보조적인 사업은 아니죠. 이제 벌써 핵심적인 사업이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장비에는 이제 중장비나 이런 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엔진도 한번 고장 나면 유지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뭐 특히 이제 고마진 제품일수록 어떤 뭐 동네 카센터나 이런 데 가서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품의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고마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중장비들은요, 특수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버리면, 한번 이제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버리면 그 제품을 웬만해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이나 이제 그 현장의 이런 처리 방식이 되도록이면 그 장비에 익숙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비슷한데 하고 바로 뭐 뚝딱뚝딱 바꾸진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엄청난 편의성이 다른 제품이 더 좋은 게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안 바꿔요. 그래서 쌓이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은 뭐 또 이제 비철 금속들 이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원재료 이제 원자재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당연히 줄이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HD건설기계 입장에선 계속 계속 이 중장비 수요가 더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26년도에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25년, 24년, 25년, 26년 여기 오면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무역 전쟁을. 뭐 히토류며, 그다음 리튬이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석, 반도체, 소재, 별별 것들 다 했는데 이게 다 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수입과 수출로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돼 하고 이제 공급망이 이제 확보가 스스로 되는 국가들은 굳이 다시 무역 균형이 안정화가 돼서 그런 물동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위기 시는 내가 그냥 이걸 채굴해서 쓸게. 그리고 이제 금값 같은 게 워낙에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엄청 비싼 그러니까 금광업자들이겠죠. 엄청 비싼 금값에 뭐 얼마를 주고 캐도 뭐 손해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금이 떨어져도 뭐 다시 올라갈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골드러시 아니면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이 섹터에서 그 고정비라는 점을 좀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매출이 좀 증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매출은 일정한데 영업이익이 빡 터져버리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비 산업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장비 강가도 엄청 심하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정한 매출에서는 손익분기를 못 넘기면 영업이익이 엄청 열악해 보여요. 근데 손익분기를 넘긴 시점부터 매출은요,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팍팍팍 터지는, 그래서 거의 순마진이
뭐 80%, 90%까지 찍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HD 건설기에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두사가 이제 합병된 상태에서 어, 뭐 8조다, 9조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영업이익을 굉장히 이제 높게 영업이익률 높게 이제 산정이 된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한동안은 이 증가폭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매출액이 갑자기 떨어지는 시점이 안 온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갑자기 팡 증가하죠. 근데 이제 매출액이 어느 시점에 딱 꺾여버리니까 되려 이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처음엔요, 그래도 이제 이게 방어가 됩니다. 22년도 때 보면 22년도 매출보다 24년도 매출이 작지만 영업이익은 크거든요. 그런데 되려 25년도 때 보면 매출액은 다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꺾여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23년도 때 증가한 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24년도가 22년도보다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게 증가하고 있을 땐 괜찮아요. 영업이익이랑 같이. 근데 한번 매출액이 꺾이면은 거기서부터 1, 2년간, 길게는 2, 3년간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5년도 때 이제 저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6년도 때 뭐 다른 이유 때문이지만 매출이 증가했고 27년도도 증가하는 모습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년까지 당장에 이 재무적인 숫자 때문에 무서울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주가가 이제 거래대금 증가했는데 이거는 기관이 턴어라운드 시점이 맞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그래서 이 돈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구조가 이렇게 신흥국의 장기 수요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 반복 매출도 만들어지고 그 엔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확대가 같이 반영이 되는 현재 시점은 확실히 단순히 중장비 기업이다 이런 구조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이클이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그러면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1월 달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71%나 이렇게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LIG 넥슨을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보면 얘는 60배가 올랐어요. 방산이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근데 60배면 25년도 저점에서는 얼마냐? 400%가 올랐죠. 400%. 그리고 1월달 기점으로 하면 얼마냐? 130%입니다. 더블 올라갔어요. 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냥 얘가 지금 여기 올라간 건 뭐예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LIG 넥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더 나오긴 했는데, 얘는 천궁에 대한 이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천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LIG 넥슨도 꾸준히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다. 뭐 그런 점이 부각이 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D건설 기계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너무 뭐 못난 주식이냐? 그건 아니란 거죠. 되려 산업적인 걸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 마찬가지로 좋게 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면 결국 땅 파야 되고, 땅 파면은 뭐 도로, 물류, 뭐 산업단지 다 깔아야 되고, 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도시화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단발 매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유지보수비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LC건설기계 입장에선 고객사들이 돈 더 쓰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진국은 고마진인데 AI 데이터 센터 대부분 선진국에 깔려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들도 이거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또 신흥국 중에서 이제 땅이 원자재가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돼서 또 이제 중저가 장비나 이런 대규모 수주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했던 이제 경기 영향 많이 받는 건설 기업이 알고 봤더니 이제 방어적인 성격까지 이제 갖춰버리는, 어떻게 보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제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마진과 물량이 모두 확보가 되는 게 이제 선진국이랑 신흥국을 잡아서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진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대 이제 그 로템이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K2 전차, 폴란드나 페루, 뭐 중동, 전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인식이 강하고, 세계 전쟁이 터져버리고 이제 휴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이제 안보 문제가, 한동안이 아니죠. 세계 전쟁이 터질 때까지 이제 안보 문제가 계속 거론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K2 전차와 관련해서 이제 엔진 수주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장기 매출이 또 이렇게 확보하는 거죠. 레버리지가 또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점에서 또 장점이 분명히 있고, 이건 일반 장비보다도 이제 특히 뭐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과 걸려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철회하거나 납기의 시간이 조금 뭐 늘어지거나 이럴 수 있어도 장기 계약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2030년도까지 이제 엔진 부문의 매출을 뭐 2.5조까지 이제 늘리겠다는데, 현재 엔진 부문이 한 1.5조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연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엔진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엔진 부분 사업은 요 그냥 사업 자체가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쭉 간다라고 보면 돼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 5년간 계속 강했지만, 그 전에는 좀 기대감 이런 게 있어도 엄청 강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질질 끌다가 최근에 엄청 강해진 것처럼 레버리지를 확실히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선진국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경기가 이제 위축됐을 때 돈을 못 버는 구조가 좀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처럼 이제 신흥국들도 주요 공약 라인을 이제 쭉 깔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보다는 이제 매출의 안정화. 그래서 아까 고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꺾이더라도 앞으로는 2023년도 이후에 그 HD 건설기가 매출이 꺾여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25년까지 다운을 쳤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의 변동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건설 업종에서 그 AI 기반 장비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근데 AI 뭐 장비나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려면 그 업체들이 만들어줘야 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또 만들기에는 계양전기 같은 뭐 공구 업체들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국내에서 톱티어 뭐 글로벌 기업 수준의 어, 건설 중장비 업체가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HD 건설기에서 제일 먼저 선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화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나라 자체가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면, 근데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어차피 고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비 자체를 이제 AI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 장비 도입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마진 개선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도입이 되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이제 현장에 대한 데이터, 근데 실제로 그 베팅인가 뭐 치는데 그 기계로만 이게 쫙 올려버린 그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로봇이 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완전히 교체가 되기까지 그렇게 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건설 현장은 뭐 물건을 빼고 자재 같은 것도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동선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로봇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로봇이 통제하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어, 인건비가 되려 이제 다 이 중장비 투자에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은 건설 중장비 시장도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뭐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뭐 AI 영상 만드는 기술이나 뭐 로봇, 피지컬 AI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뭐 미래 시장 가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건설 중장비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럼 사이클 초입인 이 건설 중장비 이 시장에서도 특히나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사업이 방어적으로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이제 내성이 생겨버린 HD건설계가 지금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이 어쩌면 엄청난 큰 상승을 앞둔 그 대세 상승의 초입 그 어딘가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AI가 막 재료에 붙을지도 몰라요. 엄청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좋은 회사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돈을 버는 구조도 바뀌고 돈을 많이 벌고 이익률도 더 개선이 되고 미래적으로 5년, 10년을 긍정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 판매, 뭐 엔진, 그 다음에 부품, 그리고 서비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제 돈이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저점은 이제 지났다. 다시 뭐 그 25년 저점 밑으로 내려가려면 폭락장이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주식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사업 구조도 이제 반복 매출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그 25년 4월 달에 5만 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0%가 오른 건데 25년도 저점 기준이죠. 이 200%가 오른 건데 고점까지. 근데 시장은 여전히 이 모든 걸 다 제대로 반영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도 막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사업 구조도 반복 매출로 바뀌었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이 이제 막 메이저들이 돈을 막 밀어넣기 시작했다라는 점까지 이게 동시에 딱 겹쳐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뭐 삼성전기나 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반도체 업종들 보면은 충분히 이제 많이 상승했고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가격 인상 이제 그 재료 소멸이다 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상으로 얘네들이 갔다 해도 결국에 그 끝은 뭐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삼천당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급락을 말하는 건 아닌데 고점이 이제 내가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이제 좀 쉬는 타이밍이 나오거나 아니면 꺾이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때 그 돈이 어디로 넘어갈 건가 하면 이제 HD 건설기계처럼 내용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좀 잘 갖춰져 있는 그 기업이고 또 이제 섹터 측면에서도 그가 이제 건설기계 산업 자체가 지금이 가장 유리한 때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지금이 제일 유리해요. 뭐 재건 다 붙어버리고 이제 전쟁도 곧 끝날지 안 끝날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전쟁이 10년이 가지는 않을 거고 5년도 안 갈 거고 한 2, 3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진짜로 이제 재건도 테마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이제 그 이제 전시 상황이 개선되고 이제 외교 개선이 되면서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을 하고 이제 교역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이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제 글로벌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 투자할게, 우리는 얼마 투자할게 이제 컨소시엄을 꾸리고 그러면 순식간에 갑자기 재건 비용이 재건 시장이 확 커지면서 건설기 같은 산업이 제일 수혜를 받기 좋죠. 그러니까 재건을 한다고 하면 다른 생각 할 게 없어요. 그냥 무거워요.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게 다 무겁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옮기고 뭐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하고 다 하려면 중장비가 가장 필수적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재건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데다가 또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유국들 입장에서 사실 유리해요. 장사하기 좋습니다. 유가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이제 샤인 프로젝트다 뭐다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다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이제 재개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젝트들은 중장비 수요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이 정도면 HD건설 기계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은 다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예. 주가가 정확히 말하면 이 주가가 지금 왜 올라가는가 이거를 인제 사람들은 답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종목과 이 산업은 26년도 이전부터 올라갔어야 됐고, 그때부터 크게 부각을 받아도 이상할 건 없었는데, 이미 부각을 받고 있는 더 강력한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시세에 거래대금도 붙지 않고 메이저들도 막 힘있게 돈을 밀어넣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은 기존에 주목받고 이제 부각되던 이제 섹터들이 힘을 좀 잃고, 뭐 특히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감이 커지니까, 그럼 이때 되면 또 돈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 갖고 있는 이 섹터의 이 기업, 이제 ATD 건설 기계가 또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메이저들은 그냥 오르는 상태에서 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시장이 호응해서 같이 붙으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미리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뭐 뉴스나 이런 거 매일 추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면 시세에서 메이저의 흔적들이 보이고 그 힘이 실린 게 보인다면 거기 그냥 추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 전략은 늘 간단해요. 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처음 올려드릴 때 종목 언급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라운드 피겨 또는 상승이 2분의 1 정도 꺾이면은 이제 2차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떨어졌다 하지 않는다. 3차 매수는 언제 한다. 그냥 코로나처럼 모든 것들이 다 폭락할 때는 매수가 가능한데, 뭐 개별 기업의 악재로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그 이유 없이 떨어질 때는 3차 매수 물타기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아니고 1차 매수 또는 2차 매수 뭐 둘 중에 하나만 되고 나서 이제 신고가를 완전히 넘어서지 않고 신고가 상태에서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놓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돌파할 때 그때 불타기를 하면서 추세 추종을 해서 그 시세가 끝날 때까지 따라가는 것이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뭐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놀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스캘핑을 하든 무슨 짓거리를 하든 존버를 하든 다 돈을 벌긴 벌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는 데서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래를 하다 보면 어, 한 번 잘못 꼬이면 큰 손실로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떨어질 때 비중을 키우는 건 제한적이면서 올라갈 때 비중을 키우는 건 확실하게 끝까지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팅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된 투자 대상만 찾아서 그 행위를 반복했을 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에다가 비중 100%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의 30%씩 해서 세 종목을 깔아놓고, 1차는 30%에 이제 그 30%를 100%라고 산정을 했을 때 거기서 20%, 2차 매수 20%, 3차 매수는 폭락이 나온 거니까 그럼 뭐 시장 폭락 때문에 땡큐니까 그랬더니 뭐 3, 40%. 근데 3차 매수가 안 되고 나서 이제 신고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20%에서 뭐 이제 30%요 사이를 해서 이제 불타기 하면서 쫓아가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한 종목당 30%가 비중이니까, 전체 자산의 30%가 비중이니까 실제로 1차 매수는 전체 자산에서는 한 6%에서 7% 정도 여기 비중을 이제 투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도 이제 납득이 가실 거예요. 이전 영상들을 봐도 납득이 가실 거고요. 중요한 건 물타기 하면서 비중을 다 실어서 한 번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2차 매수가 됐으면 개별 기업 악재로 빠지거나 이유 없이 빠질 때는요, 차라리 손절을 이제 생각하거나 비중 축소를 생각하는 게 맞지, 겁도 없이 3차 매수하시는 일 절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그 성향에 맞게 시간 압박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레버리지를 써서 쫓기듯이 손절하거나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근데 또 이제 본인의 투자 심성에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성격이 엄청 급해서 나는 레버리지 아니고 현금 100% 매수했는데 하면 뭐해, 못 버티는데, 그죠? 그런 분들은 배치를 해도 자본 배치를 하더라도 자본 배치 전략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성향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좀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펼쳐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어느 시점에 제가 이게 막 영상 내용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는 막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는데 말하다 보면은 좀 중구난방하게 이제 퍼지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저는 이제 뉴스로 이거 오늘 하루만 보면 돼요. 뭐 일주일만 보면 돼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의 이제 시세가 계속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 시점일 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이 내용의 그 스토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종목을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매수도 좀 해보시면서 그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이전 것들에서 언급한 종목들 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제가 말하고 나서 시장보다 훨씬 강하게 이제 올라가 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꾸준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힘이 좋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 펄비스나 이제 이런 종목도 이제 제가 이날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왔다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원래 전략대로 하면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할 것이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1차 매수 가격에서 30%예요. 그러면은 30%에서 뭐 팔 사람은 팔았을 것이고 근데 안 판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상승의 2분의 1이면 뭐 여기쯤 되겠네. 라운드 피겨는 5만 원이네. 그럼 여기가 2차 매수 구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활용할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이 내용이 지금 변질됐나? 이 내용 유효한가? 이 기업의 이 장점은 아직 계속 내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는 계속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